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장외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온투자자문 김혜동 대표, 장영찬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동 대표님, 지난 주에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이게 테레비를 처음 나와서 그런가 네. 또 많은 분들이 장외 주식이나 공모주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라도 우리 동기들하고 막 이런 데서 연락 많이 받았고요. 가장 먼저 우리 막 어머니 사인해달라고는 안 해요? 사인은 제가 계속합니다. 네. 카드, 신용카드. 네. 그러면 이제 장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데 네, 네. 앞으로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까요? 이번 시간부터는 뭐 계속 저희가 준비하는 거지만 공모주 장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죠. 끝까지 우리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를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를 꼭꼭 집어서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찬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인맥 관계가 좀 좁아가지고 뭐 이 말도 하고 되게 멋있어지셨는데. 인맥 관계가 좁아가지고 제가 뭐 어디 소개를 시켜줄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저 혼자서 그냥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방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첫 시간에는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만간 상장이 기대되는 종목 한 개랑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이제 비상장 주식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쾌한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장외 주식, 공모주 많이는 들어봤지만 또 낯설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종목을 장외 주식이라 그러고요. 그런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외 시장이라고 합니다.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성이 높고 상장 가능성이 어떤 높은 종목들을 우량한 종목들을 초기에 투자하고 그다음 상장 후 큰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장외 주식 중에서 상장 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식들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네, 공모주 청약을 받은 개인들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공모주 청약이라는 부분에서 매력은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 첫날에 플러스 160%의 놀라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 청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1억이 있다 그래도 아주 핫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십만 원, 기만 원 이런 정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인 숫자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모가 대비 160%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시장의 상한가가 30%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60%의 수익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 그 공모주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0% 사이의 시초가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0,000원짜리 주식이 처음 상장할 때는 시초가가 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초가가 긍정적으로 2만 원에 결정이 되면 상한가 폭인 30%가 반영이 되면 26,000원까지 어떤 주가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공모주가 첫날에 160% 수익률을 거둬서 26,000원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한도에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상한가 제한폭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160%도 네.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이셨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한도치는 160%라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되나요? 그 요즘에 2016년 현재 상장한 종목들은 총 8개 종목들이 상장을 했고요. 전 종목들이 공모가 대비해서는 올랐습니다. 평균 어떤 등락 시세를 보면 한 35에서 37% 정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주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그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9일에 상장한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106% 지금 상승해서 가장 큰 수익률을 어떤 투자자들한테 선사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장한 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아서 공모가보다 19% 정도 상승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 대비 160%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이 100% 넘는 수익을 내기도 하고 또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를 보면 일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많은 수익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상장된 종목들의 추이 개괄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림 CNS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모가가 결정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림 CNS는 3월 30일에 상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는 27,700원에 결정되었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에 됐는데요. 기관 경쟁률을 보면 85대 1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림 CNS의 강점은 이 편한 세상 아파트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대림 산업의 계열사라는 건데요.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대림 CNS, 기관 투자자들 어떤 경쟁률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대림 CNS가 갖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부분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 건설업 경기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어떤 기대치보다는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콘크리트 파일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군요. 네. 자, 일단 뭐 공모가 결정된 소식 그리고 수요 예측 경쟁률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네. 자, 대림 CNS와 비슷한 업체가 또 네. 관련 업체로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연찮게 비슷한 어떤 업을 하는 업체 두 개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요. 대림 CNS 상장 이후에 4월 8일에 동양 파일이 상장합니다. 대림 CNS가 업계 1등이고요. 동양 파일이 콘크리트 파일 업계 3등인데 앞단에서 대림 CNS의 어떤 IPO 분위기를 충분히 보면서 동양 파일의 어떤 투자에 접근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 파일 그 상장과 관련된 날짜가 4월 7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동양 파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실적이 순이익이 248억인데요. 비교 기업의 업종 어떤 PER을 보면 한 10배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상 주가가 12,400원 정도 되는데 공모 희망가 밴드 상단이 11,600원이라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림 CNS의 IPO가 큰 흥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동양 파일, 대림 CNS와 상당히 유사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림 CNS가 흥행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동양 파일 역시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른 상장 예정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 자녀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적어지고 또 그만큼 교육 사업은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 교육 사업에서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업체인가요? 네, 그 영재 어떤 교육 시장의 다크호스 CMS 에듀케이션입니다. CMS 에듀케이션은 4월 8일 날 상장하는데요. 어떤 실적을 보면 2011년 187억에서 2015년 48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27%의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어떤 숫자를 나타낼 수 있냐라고 네네. 하셨는데요. 근데 CMS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타켓을 영재 시장으로 정확히 잡았던 게 큰 실적 어떤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우선은 영재 교육 대상자가 2000년 비해서 현재 한 6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증가세를 정확히 잊고 어떤 타켓으로 잡고 마케팅을 전개한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실적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평균 27%의 성장이라면 그야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영재 교육이라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도 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부모님이 시키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또 확실하게 네.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기업 공모 가격 수준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네, CMS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이 23,200원입니다. 상당 기준으로 어떤 상장 후 시가총액을 보면 1,101억 원 정도 되는데요. 2015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15.6배 정도 인정받습니다.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이 16배임을 감안하면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CMS 에듀케이션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는 상장 기업은 웅진 싱크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어떤 실적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장에서 38배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CMS 에듀케이션에 대한 성장세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플한다면 어떤 비슷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2000년대 초반보다 영재교육 대상자가 6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상당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또 웅진 싱크빅을 보다 보면은 이런 사업이 좀 탁월한 네. 선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네. 중요한 거는 상장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냐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전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장하고 나서 공모주를 제외하고 출회될 수 있는 구조가 작을수록 주가에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MS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를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기관 수요 예측할 때 상장 당일날 주식을 팔 수 있는 물량과 상장일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물량을 팔겠다. 이런 약조하는 물량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확약 물량이라 그럽니다. 그런 확약 비중 그리고 확약 배정이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상장 첫날 실제적으로 어떤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은 구주를 포함해서 20% 이하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장 시초가부터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MS 에듀케이션의 어떤 이런 성장세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시초가 그리고 종가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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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공모청약은 무난하게 그리고 되게 핫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정말로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탁월한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될지가 아닐까 싶네요. 대표님. 네. CMS 에듀케이션은 4월 8일에 상장을 하고요.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3월 24일, 25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요. 공모가는 19,000원에서 23,200원 사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3월 29일, 30일에 일반 청약이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예측이 3월 24일, 25일 양일간 이루어지고 공모가 밴드는 19,000원 또 23,000원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쪽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은요. 장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장윤창 과장님, 어떤 종목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네, JW 생명과학은 국내 1위의 수액 전문 기업인데요. 2014년을 기점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수액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거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실적의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JW 생명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JW 중해제약, 중해신약과 같이 JW 중해그룹의 계열사인 건가요? 네, JW 생명과학은 JW 중해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데요. 지주사인 JW 홀딩스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상장할 경우에는 JW 계열사라는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데요. 현재 중해제약은 시가총액이 6,800억 원, 그리고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JW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언급했다시피 네. 2014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상승했는데요. 이유는 오메가3 성분이 함유된 3챔버 영양수액 위너프의 출시 덕분입니다. 영양수액 매출은 2015년 264억 원을 기록하며 2년간 100%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해외 수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올해 이제 JW 생명과학은 총 매출이 1,400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2,4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S사의 수액 플랜트 건설 및 수액 제조 기술 이전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요.
제약 플랜트 수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올 상반기에 상장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액 그리고 영행 수액으로 양분화된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업을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자체도 상당히 낮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되네요. 지금까지 JW 생명과학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IPO 일정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비상장 주식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장은청 과장님, 네.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크라우드 펀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A사가 지금 대표적이고요. A사의 경우에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이제 투자를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2016년 말까지 예상 매출액이 약 1,000억 원 정도 이제 전망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채권에 2억 7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을 모집하여 펀딩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회사는 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봤는데 일단 대출형 그리고 증권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네네. 일단 대출형의 경우 이제 네, 대출을 받는 건가요, 뭔가? 예. 이제 대출형의 경우 이제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플랫폼이고요. 네. 증권형은 이제 주식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마련한다는 게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1월에는 지금 증권형의 경우에는 1월에는 총 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IBK 투자증권 및 이제 그런 증권사 2곳을 포함해서 3곳이 추가되어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지금 네.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출형의 경우에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10개 업체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5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펀딩 누적액은 증권형의 경우에는 약 21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형은 지난해 200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약 1,000억 원 정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형과 증권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혹시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어요. 네. 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그 펀딩과 관련된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증권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장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비사에서 진행된 태주 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한 주당 7,500원씩에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최소 100주를 사야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국내 멀티탭 시장은 1,600억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태주 산업은 올해부터 미국 그리고 독일, 중국, 동남아시아로 차례대로 이제 진출을 해서 2019년까지 매출을 405억까지 달성하겠다고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태주 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B업체에서는 태주 산업의 기업 가치를 크라우드 펀딩 후에 한 31억 원 정도로 이제 책정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의 어떤 설명에 따르면은 2017년 100억의 기업 가치를 달성한 후에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입성을 하면 이제 1,000억 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조산업이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1,000억 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낸다면
투자자는 투자금의 32배까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두 가지 증권형과 대출형이 있고 또 대출형 중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를 담보로 투자하는 A사 그리고 태주 산업에 투자하는 지분형, 증권형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표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항상 마감할 때 되면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막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금이고 돈은 꼭 벌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모주 장외 주식 좋은 어떤 실전 팁을 가득 담아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윤청 과장님 말씀 청해볼게요. 네. 오늘 비상장 주식 하나와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이제 비상장 기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장외 주식 투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와 함께 한다면 대박의 꿈 실현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장외 주식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서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한 부분도 해결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